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신우와 어머님이 합심하여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환장하겠어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도 없고 경우도 없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는 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사실 남편을 소개받기 전에는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서 연애 좀 해보려고 독서 클럽이니 영화 클럽이니 그런 곳도 들어가서 활동도 좀 해보고 했는데 제가 사실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 간다고 해도 대화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 뒤풀이라고 하나 그런 자리는 정말 불편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싶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낯을 가리는 제 성격과 달리 남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대화의 주제도 끊이질 않았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한다 싶으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시키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편이 마음에 들면서도 이 남자가 연애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소개팅을 주선해준 학교 선배의 말로는 친구가 많아서 그렇지 제대로 된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본 저와 마찬가지로 쑥맥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에서야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제가 바보인가 싶기도 한데 그때는 그런 의심은커녕 잘 됐다며 안심을 했다니까요. 게다가 남편도 어찌나 저에게 적극적이었는지 말 그대로 운명의 상대라 믿었죠. 사귄 지 반년이 좀 지나갔을 때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적극적인 남편의 태도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결혼이란 게 누구 한 사람이 밀고 나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더라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사실은 자기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며 운을 떼었습니다. 순간 여자 문젠가? 어디 숨겨둔 애라도 있는 건가?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 돼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일은 아니었고 한다는 말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한테 따로 지원은 못 받을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 남편이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이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시댁 사정이 빠듯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께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비로 적지 않은 빚을 지셨던 거죠. 그리고 그 병원 생활의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음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셨던 거라 하니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도 실망감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시댁으로부터는 이런 한 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자 친정부모님께선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속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이라고 해서 얼마나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댁 정도로 빠듯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엔 시쳇말로 제가 눈에 뵈는 게 없기도 했고 그 와중에 패기는 넘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면 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친정부모님께 걱정 마시라 큰소리만 쳐놓고는 그렇게 결국 시집을 갔어요.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 싹싹 긁어모으고 보다 못한 친정부모님이 5천만 원 보태주셔서 그 돈으로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말이 좋아 방 2개지 하나는 칸막이만 쳐놓았을 뿐 거실이나 다름없는 13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요. 그리고 이후로는 솔직히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어느덧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었고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을 떠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넉넉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할 정도는 아닌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락은 무척이나 뜻밖이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신우와 그다지 왕래가 없었거든요. 사실 왕래는 고사하고 가벼운 안부 연락조차 주고받은 적도 없었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남의 집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고, 그날도 어머님 친구분 중 얼마 전 자식을 결혼시키신 분이 계셨는데 그 집 며느리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으셨죠. 식장에서 보니까 뚱뚱한 게 굴러가도 되겠더라는 둥, 맨날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해대더니 눈이 단축구멍만 하더라는 둥. 솔직히 저는 원래 남한테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자는 주의라서 어머님의 그런 수다가 듣기 편치만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싫은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적당히 맞장구를 쳐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며느리의 도리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적당한 리액션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기억이라도 났다는 듯이 말이 나왔으니 말이라며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좀 실망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뜬금없는 어머님의 말씀에 좀 황당해서 곧바로 뭐 때문에 그러시냐 물었죠. 그랬더니 저야 어려서 뭘 몰랐다 쳐도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희한테 5천씩이나 보태줄 여유가 있었으면서 예단은 왜 생략한 거냐고, 예단이라는 건 시댁에다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보내는 것인데, 친정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미워해도 상관없으셨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황당하대요. 당장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셔놓고 속으로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하고 계셨다는 게 어이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하나도 못 도와준다 하셔서 허례허식 다 생략하게 된 거고,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론 전세 보증금하기도 빠듯하니까 친정부모님께서 그래도 신경 써주신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불쾌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머님께 못할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히 그때 상황을 상기시켜드리고 제 입장을 말씀드려야 두 번 다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지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었는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불쾌하셨던 건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으니 생각하는 방식도 똑같은가 보다며 뭐랄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나 몰라라 하셨던 어머님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시다 그랬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먼저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우 입장에선 자기 엄마가 며느리한테 소위 당했다 싶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냐면서 그깟 5천이 돈이라고 해왔다고 유세냐. 며느리한테 가방 하나 못 받은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속에서 열불이 난다 어쩐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신우가 저한테 그러고 달라드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나중에 시집 갈 때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해드려라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네 시집 갈 때 얼마나 바리바리해서 보내는지 두고 보자 뭐 그런 소리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제가 시댁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 비아냥거렸다고 울고 짜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말 그대로 욕바지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어요. 어머님 생신이나 명절처럼 어쩔 수 없는 날에만 남편이 불쌍해서 찾아뵙기만 했지 안부 전화니 뭐니 그런 거 일체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제가 애 낳았을 때만 병원에 잠깐 왔다 가시고 애 양말 한 짝 안 사주시더라고요. 돌잔치 때도 오셔서 하루 종일 못 씹은 얼굴로 앉아만 있다 가셨고요. 오죽하면 저희 고모가 네 시어머니는 저럴 거면 뭐하러 왔냐고 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아, 그리고 신우는 안 왔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나는 신우가 없다. 내 신우는 죽었다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그런 신우한테 자기 시집 간다고 연락이 왔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한편 남편은 모처럼 제가 신우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퍽이나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신우도 막상 자기가 시집 갈 때가 되니까 그때 지가 저한테 했던 게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에 연락한 게 아니겠냐며
저더러 이참에 그간 묵은 감정은 털어내면 안 되겠냐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노력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신우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저희랑 상의를 좀 하고 싶다며 말해요. 그런데 그 상의라는 건 지금 생각해도 괘씸한데 바로 돈 얘기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남편이 이참에 어머님까지 해서 다 같이 보자고 졸라대는 통에 신우와 만나는 장소가 얼떨결에 시댁으로 정해졌거든요. 남편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아니라며 팔짝 뛰지만 저는 지금도 남편과 신우 그리고 어머님이 저 몰래 합심하여 소위 판을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꼬리를 내린 신우와 당신이 경솔했다며 사과를 해오신 어머님. 그리고 신우가 시집을 가야 하는데 알다시피 돈이 어디 있냐며 어떻게 한 5천만 원만 해줄 수 없겠냐는 어머님의 부탁까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5천만 원이란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제가 현찰로 들고 있는 돈이 딱 5천만 원이었는데 마치 어머님이 그걸 알고 계신 듯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돈 관리를 하는 내내 남편에게 비밀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다, 목표는 얼마다 하며 세세하게 상황을 공유했었지. 그러니 제 입장에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신우가 시집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자기들끼리 이런 깜찍한 생쇼를 꾸민 건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없다고 했네요. 5천만 원이 무슨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이 어딨겠냐고 딱 잡아댔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너무하다면서 그럼 얼마나 해줄 거냐 하시길래 제가 100만 원 불렀습니다. 솔직히 뭐 오간 정도 하나 없는데 100만 원도 과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또다시 저더러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랬다간 네 신우가 시집가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몰라서 이러니 그래서 제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왜 모르겠냐고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대접 그대로 받겠죠 하고 받아쳐버렸어요. 5천이나 가져왔는데도 해온 거 없다고 저도 이렇게 구박을 받는데 땡전 한 푼 안에 가면 어지간히 시달리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도 생각 없이 딸 몸뚱아리만 시집 보냈다고 어지간히 싫은 소리 들으실 거라고 그랬네요. 신우한테는 심해부 될 사람이 여동생은 있냐고 있으면 아가씨도 한번 나이 어린 신우한테 온갖 욕 좀 먹어보라 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가 한번 느껴보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이없단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니 이내 제정신이 아니라며 아주 악담을 퍼붓는다고 저더러 꼴도 보기 싫다며 눈앞에서 꺼지라시대요. 그래서 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불이 나게 쫓아나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풀기로 하고 와놓고 이러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가지고 장난하는 거냐고 당신이 내 남편이 맞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고 신우고 둘 다 똑같다. 속이 시커먼해가지고는 상종도 하기 싫다. 다시는 이딴 자리 만들지 말라 했죠. 그리고 뭐 어쨌든 신우는 결혼은 했어요. 신우가 빈털터리인 걸 알고는 심해부 쪽에서 결혼 못 시킨다 했는데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국 허락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신우 팔자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제가 신우랑 사이가 안 좋긴 했어도 신우 결혼이 엎어지면 좋겠다던가 막말로 어떻게 돼버렸으면 하고 아기를 품고 있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그냥 저는 저대로 잘 살고 신우는 신우대로 잘 살던지 말던지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신우가 시집간 지 1년 좀 지나서부터 그렇게 자기 친정 그러니까 제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심해부의 손찌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시쳇말로 술에 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누굴 죽이네 어쩌네 막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신우 이름을 부르면서 어린애처럼 우는데 술 깨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 집에서 그렇게 괄시를 당하고 산다더랍니다. 나갈 거면 애까지 데리고 나가라 어째라. 해온 것도 없으면서 말이 많다. 사실 저랑 신우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친정에서 어쨌든 도와주신 것도 있고 저 또한 저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어머님한테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무시하신다고 한들 떳떳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대들기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신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일단 어머님부터가 저한테나 목에 핏대 세우셨던 거지 당신 사위한테는 쩔쩔매셨고 신우 스스로도 어디 가서 돈 100만 원이라도 제 힘으로 벌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눈치였으니 솔직히 자업자득이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결국 신우가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시조카까지 데리고 아예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듣자 하니 위자료는 한 푼도 못 받았다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저희에게 금전적 지원을 대놓고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보내드리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이달엔 얼마 보내달라 뭐 해달라. 말 그대로 노골적이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도 신우 때문도 아니라 시조카가 안쓰러워 2년 넘게 계속해서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본다더니 저희 어머님이랑 신우가 딱 그렇더라니까요. 내년에 드디어 저희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갑니다. 대출이 좀 껴있긴 하지만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며 저한테 고맙다 어떻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우랑 시조카를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주라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엔 생각해보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라 화도 안 났죠. 그래서 에이 안 돼요. 하고는 웃었는데 어머님께선 왜 안 되냐며 사람을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상을 하고 있는 신우 비위를 어떻게 맞추고 살라는 말씀이시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안 그렇단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어머님부터가 매일같이 시달리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다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그럼 시조카라도 데려가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애가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데려가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위자료를 받아오지. 제가 시조카를 데려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애를 데려와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맡기려고 하시느냐? 싫다고 절대 못 맡는다 했죠. 그랬더니 급기야 며칠 전 연락도 없이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악다구니를 쓰고 갔네요. 요지는 이랬습니다. 애시당초 신우가 결혼할 때 제가 쥐고 있던 5천만 원 그 돈만 빌려줬어도 신우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진 않았을 거라고요. 게다가 제가 악담까지 퍼부었던 게 그게 문제였다면서 신우가 이혼하게 된 건 순전히 제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자기들은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시조카 하나만 맡아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준다 하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면서 고소라도 하겠다는데 어이가 없고 웃겨서 그러라고 했어요. 지 자식 남한테 맡기면서 안 맡아준다고 고소를 한다니 너무 웃긴다고 한번 해보라고 했죠. 이참에 나도 신문에도 나보고 방송도 타보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랑 신우가 두고 보라길래 두고 보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쉬더니 어머님하고 신우더러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며 차라리 울며 불며 부탁을 하면 모르겠다고. 그럼 나라도 나서서 편이라도 들어주지. 이건 뭐 한심해서 미치겠다 그러더니 그냥 두 사람 다 집에 가라고. 헛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 말란 식으로 얘기하더라니까요. 정말이지 그나마 남편은 제정신이라 다행이다 싶었지. 거기서 그 두 사람 싸고 돌았으면 진짜 이판사판으로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이후로 어머님하고 신우는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도 걸어대고 문자로 욕도 해대고 그러길래 차단해버렸고요. 다행히 새로 이사가는 집 주소는 안 알려줬거든요. 남편한테도 그쪽에 알려줬다간 가만 안 둘 거라고 얘기해놨으니 제정신이면 안 하겠죠. 솔직히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제가 100점짜리 며느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시달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젠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 거 80점짜리면 어떻고 30점짜리면 어떤가요? 그냥 저 하나 속 편한 대로 사는 게 장땡 아니겠어요? 어머님이나 신우에 대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정이랄까 그런 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발 소식 전하지 말고 알아서들 살았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